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꿀란지 PD입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과 애플이 양분하고 있어서 선택지가 많지는 않지만 하나를 고르는 게 은근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3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중에 뭘 사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는 비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비교 대상은 갤럭시 Z 플립 4, Z 폴드 4, S23 울트라, S23, 아이폰 14 프로, 13 미니입니다. 첫 번째 비교 포인트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라서 뭐가 더 좋다고 평가하지는 않고 6종의 스마트폰을 함께 놓고 보겠습니다. Z 플립 4와 Z 폴드 4는 폴더블이니까 펼쳐보면 모든 스마트폰이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스플레이가 있는 전면을 보고 있는데 전면 카메라가 들어간 부분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홀 디스플레이,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다이나믹 아일랜드, 노치로 각양각색입니다. 그리고 커버 디스플레이가 별도로 있는 Z 플립 4의 모습과 Z 폴드 4의 모습도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스마트폰을 고를 때 디자인을 최우선 가치라고 생각해서 예뻐 보이는 스마트폰을 고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선택입니다. 성능이나 기능 등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가볍게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교 포인트는 휴대성입니다. 손에 들고 사용하는 시간이 많은 제품이니까 손위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머무르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40g의 무게를 가진 아이폰 13 미니는 최신 아이폰 라인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로 64.2mm, 세로 131.5mm의 크기까지 더해서 무조건 작고 가벼운 스마트폰을 찾는 분들에게 제격입니다. 휴대성에서 다른 스마트폰들의 무게만 보면 아이폰 13 미니의 상대가 없는데 187g으로 무게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접은 상태에서 손에 쥐었을 때 편안한 Z 플립 4가 은근히 비벼볼만 합니다. 접었을 때 가로 71.9mm, 세로 84.9mm로 두께가 조금 있다고 해도 한 손에 쏙 들어오거든요. 즉, 무게와 크기를 고려한 휴대성은 아이폰 13 미니와 갤럭시 Z 플립 4가 확실히 좋고 무거운 Z 폴드 4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인지 매장에 가서 직접 들어보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교 포인트는 카메라입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갤럭시 S23 울트라나 아이폰 14 프로처럼 최상위에 있는 모델이 다른 모델들과 비교해서 카메라 성능이 조금 더 좋은데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데 라는 평가를 모두가 받습니다. 6종의 스마트폰 사진과 영상을 동시에 비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결론 위주로 비교를 하면 사진과 영상의 품질을 놓고 보면 갤럭시 S23 울트라와 아이폰 14 프로가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고 S23 울트라는 10배 줌 렌즈까지 있으니까 가장 좋은 점수를 줬습니다. 기능적으로 아이폰 14 프로는 시네마틱 활용 시 앞뒤 가리지 않고 자연스러운 초점 변화로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는 매력이 있고 Z 플립 4와 Z 폴드 4는 프리스탑 렌즈를 이용하면 별도의 거치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 사진의 영상을 찍을 때 꽤나 유용하고 밤에 장노출 사진을 찍기도 좋다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비교 포인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계속 마주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사용 목적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6종의 스마트폰 모두 OLED를 사용하고 있어서 영상을 보든 게임을 하든 화질 때문에 생기는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주사율이 120Hz를 지원하는 것과 지원하지 않는 것은 꽤나 차이가 커서 이미 120Hz가 주는 부드러움을 경험해 봤다면 아이폰 13 미니는 60Hz만 지원하니까 패스해야 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4가 펼쳐서 7.6인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는데 한번 빠지면 빠형 스마트폰으로 돌아갈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좋습니다. 큰 화면을 위해서라면 무게는 충분히 감수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스마트폰들과 함께 놓고 보면 크다는 것이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 화면 크기와 비율은 취향 차이이긴 한데 아이폰 13 미니는 5.4인치라도 생각보다 많이 작다고 느낄 수 있고 다소 길쭉한 22:9 화면비의 Z 플립 4 디스플레이가 생소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디스플레이는 해상도, 주사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갤럭시 S23 울트라가 점수가 가장 높고 아이폰 13 미니가 가장 낮습니다. 다섯 번째 비교할 내용은 AP와 램, 저장 장치의 규격 등이 영향을 미치는 퍼포먼스입니다. 비교 대상 6종 모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데 성능이 충분해서 답답함을 느끼거나 버벅거려서 짜증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을 하지 않는다면 프리미엄 스마트폰 선택 시에는 뭐가 더 빠릿빠릿할까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고사양 게임을 즐기는 분들도 꽤나 있으니까 벤치마크 점수, 스로틀링, 발열 관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위를 가립니다. 퍼포먼스는 2022년까지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확실한 우위를 점했었는데 스냅드래곤 8 젠2를 탑재한 갤럭시 S23 시리즈는 아이폰 14 프로와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스로틀링 정도와 발열 관리를 함께 고려해서 갤럭시 S23 울트라와 S23,
아이폰 14 프로 별 5개, 아이폰 13 미니 별 4개, 갤럭시 Z 폴드 4 별 3개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Z 플립 4는 가장 낮은 점수를 줬는데 최고 성능은 Z 폴드 4와 차이가 없는데 발열 관리가 힘든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발열을 잡기 위해서 스로틀링이 정말 세게 걸립니다. 그래서 고사양 게임을 즐겨야 한다면 갤럭시 Z 플립 4는 후보군에서 과감하게 빼야 합니다. 여섯 번째 비교 포인트는 배터리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충전에 자주 신경을 써야 한다면 많이 귀찮아요. 물리적인 배터리 용량과 사용료를 함께 고려한 절대적인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면 갤럭시 S23 울트라와 아이폰 14 프로가 비슷하게 가장 오래 가고 그 다음은 갤럭시 S23입니다. 그리고 별 3개를 받은 갤럭시 Z 플립 4, Z 폴드 4, 아이폰 13 미니 3종이 배터리 용량이 제각각이지만 사용시간은 비슷합니다. Z 폴드 4의 사용 효율이 나쁘고 아이폰 13 미니의 사용 효율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일곱 번째 비교 포인트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아이폰에서 애플페이가 2023년 3월 21일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갤럭시의 삼성페이가 더 이상 절대 우위의 장점이 아닙니다. 다만 특정 카드만 가능한 점이나 교통카드가 안 되는 점 등 완전한 형태는 아니라서 당분간은 삼성페이가 약간의 우위를 가져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없어질 겁니다. 애플페이 시작점에서 사용 가능한 장소가 생각보다는 다양하더라고요. 여덟 번째 비교 포인트는 특정 제품만 가능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갤럭시 S23 울트라는 유일하게 내장형 S펜을 탑재하고 있고 Z 폴드 4는 외장형이긴 하지만 S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옵션을 하나 더 주는 것이니까 분명한 장점이고 특히 S23 울트라는 언제 어디서나 꺼내 쓸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통화 녹음은 갤럭시가 아이폰 대비까지는 상대적인 장점으로 아이폰도 앱이나 액세서리를 이용해서 녹음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능을 갖고 있냐 아니냐는 사용성에서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그 밖의 요소로 블루투스, 와이파이, UWB, 방수방진, 스피커 등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6종의 스마트폰 로고 선택을 할 때 구매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점수를 매기지는 않고 참고를 위해 차이를 표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OS 업데이트 지원 기간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아이폰과 갤럭시를 비교할 때 핵심 포인트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갤럭시도 OS 업데이트를 4년을 보장받기 때문에 그 밖의 이야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아이폰이 앞서는 부분이긴 해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출시된 프리미엄 스마트폰 5종과 2021년에 출시되긴 했지만 마지막 아이폰 미니 모델인 아이폰 13 미니까지 더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부여했던 별점을 표로 정리했는데 선택을 위한 참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에서 빠진 모델들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하면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아이폰 14 프로가 마음에 드는데 화면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면 되고 아이폰 13 미니가 대부분 다 마음에 드는데 화면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아이폰 14 또는 아이폰 14 플러스로 가면 되는 거죠. 또한 갤럭시 S23 플러스는 갤럭시 S23 정도만 되어도 대부분 만족하는데 화면 크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봤어도 하나를 고르는 게 쉽지는 않은데 최우선 가치를 내세우면 조금은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고 다니기 편하면서 무조건 예뻐야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갤럭시 Z 플립 4, 강력한 퍼포먼스와 대화면의 최우선 가치라면 S23 울트라나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폴더블 스마트폰의 접고 펼치는 특징이 다른 요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포함을 했는데 폴더블 본연의 접고 펼치는 특징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폴더블이 더 이상 생소한 요소가 아니고 스마트폰을 고를 때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는 아니거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